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 저녁 9시 37분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뭐 집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서 조금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와 같은 그런 규칙적인 녹화는 아마 다음 주부터나 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저기 이제 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금융시장에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런 난리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제가 자리를 비웠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 정도 시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쯤 와 있네요. 그죠? 중간에 많은 난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조금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기 전보다 조금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의 의미와 이 자리의 의미는 다르긴 다릅니다. 그죠? 이 자리는 중요한 레벨대였는데, 지금 이 레벨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죠? 일단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좀 이따 하고, 일단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일단 세계 증시, 뭐 나스닥 보고 계신데, 뭐 세계 증시라고 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단기 바닥은 나온 겁니다.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이 중장기적인 바닥인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의견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확인된 건 단기 바닥입니다. 여기가 영원히 지켜질 바닥인지,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처럼 그때 저점이 어떤 중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역사적인 의미 있는 바닥이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의미 있는 바닥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단기 바닥일 뿐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뭐 이런 자리에 대한 테스트가 좀 더 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자리가 뭐 지켜지고 계속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주면 그럼 그제서야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단기 바닥이 확인됐을 뿐이에요. 아직 시장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다시 한번 출렁출렁 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리는 당분간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급하게 빠졌고 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중요한 지지력을 좀 가지는 자리가 됐고, 이 자리가 이제 특별한 어떤 새로운 재료가 없다면 이 자리는 좀 당분간은 깨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이 자리가 장기적인 바닥인지까지는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당분간 이 자리는 좀 지키지 않을까. 시장이 여기서 계속해서 대폭락을 이어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건 미국 증시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은 건강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중요한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중기적인 장기적인 흐름에 매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큰 기대, 예전과 같은 미국 주식의 독주, 몇 년간 미국 주식의 독주가 이어졌죠. 그죠? 그런 독주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런 기대의 눈높이는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 주식이 이제 저점도 낮추고 고점도 낮추고 이제 하락 추세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대폭락이 온다. 이제 금융위기는 멀지 않았어.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 관세 정책으로 인한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긴 해서 경제 위기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긴 있는데, 그런 의견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지. 그게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뭐다?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박스권이에요, 당분간.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 예전처럼 예전처럼 막 빅테크가 계속 달리고, 뭐 M7이 달리고, 나스닥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이제 그런 거는 지금은 기대하시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뭐 세계 증시 대폭락, 이제 뭐 미국 증시 완전 대폭락, 세계 증시 끝, 대공황,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와중에도 또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죠? 위아래로 들썩들썩 박스권 정도 생각하시고 이 아래서 어떤 기회는 있긴 있을 건데, 예전과 같은 그런 탄력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제한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 몇 년 동안 어땠죠? 미국 증시 쏠림이 굉장히 극심했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소외가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외받고 억울했던 게 한국 같은 나라들이죠. 그죠? 이렇게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은 미국의 힘이 빠지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나 미국의 큰 위기 이런 게 나지만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 위기만 없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근데 오히려 신흥국 증시나 미국을 제외한 세계 증시에는 순환매 차원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금융위기가 오고 막 채권의 시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그죠?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선이 그게 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채권 시장 좀 잠깐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미국 국채 선물입니다. 그죠? 그,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채권 시장도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채권 시장은 뭐다? 아직은 어떤 구간이죠?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바닥 확인. 물론 뭐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래서 뭐 전망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 그냥 객관적으로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채권의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금리가 막 떨어지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채권은 위로도 아래로도 지금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그냥 이거 뭐죠? 결과적으로 박스권이에요. 물론 뭐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다. 정확하게 여기가 상단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건 지금 답답한 흐름이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수렴 기간은 굉장히 많이 거쳤죠. 그죠? 조만간이라는 게 뭐 내일 모레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랫동안 이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다면은 큰 방향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뭐 올해는 올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건 의견이고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입니다. 채권을 사시더라도 짧게 수익 내고 팔아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오래 들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 네. 제가 그 좀 전에 미국 주식 나스닥 보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미국 증시 상승 탄력이 떨어진 거지. 지금 뭐 미국의 뭐 경제 위기가 오고 공황이 오고 지금 아직 그런 건 아니라고 일단은 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진짜 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뭐 물론 뭐 지금은 채권이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미국에 큰 위기가 있으면 막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채권의 시대가 오거든요. 이런 때 주식시장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때. 어쨌든 지금은 채권 시장이 이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에 뭐 큰 문제가 났다거나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이제 그래 주식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들은 순환매의 관점에서 좀 조금 좋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예요. 지금 채권이 답답한 구간이니까 지금 당장 뭐 전 세계에 뭐 미국의 큰 금융위기나 이런 게 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일단은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좀 순서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주식시장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하자면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 변동성 추종하는 그 ETF죠.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56인가 58 정도 되죠. 그죠? 이게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좀 한번 시장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하필 이걸 넘어간 게 4월 3일이네요. 그죠? 4월 3일 날 대폭등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동성은 한 4월 8일, 4월 9일 뭐 이 정도쯤 되면서 어딘가 일단 고점을 만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어떤 방향성 전환, 그런 거를 눈치채는 좀 가장 손쉬운 방법. 5일선을 2거래일 동안 이탈했느냐, 5일선을 2거래일 동안 안착했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단은 여기 4월 14일, 15일 날에 이렇게 2거래일 동안 5일선을 강하게 이렇게 좀 깨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이 정도면은 일단 좀 안정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일단은 지금이 한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조금 좀 경계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쭉쭉쭉 하락을 하고 지금 어딘가에서 자꾸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지금 무거운 이런 이평선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 정배열로 지금 전환될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사실 조금 좀 약간 좀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밤이 위기다, 내일 밤이 위기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미국 주식이 단기 바닥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그 변동성이 단기 고점은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좀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서 오랫동안 단기 바닥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변동성이 예전처럼 폭발하는 그런 좀 난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걸 잘 요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폭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폭탄을 잘 처리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폭탄을 잘못 처리하면은 진짜 정말 굉장한 급락 폭락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 의견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인 바닥인지는 이거는 뭐 저도 모르겠다고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빅스가 확 올라오면서 그죠? 이 좀 큰 폭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지금 조금 이 난세가 되긴 됐어요. 조금 아직까지는 지금 세상이 조금 좀 복잡해졌죠, 그죠? 평화로운 시기는 분명히 아니게 됐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은 뭐 채권 시장을 봐도 그렇고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봐도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놨고 하니까 일단은 뭐 괜찮을 것 같다. 요렇게 일단 좀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게 이제 그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유로화 강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점은 한국 주식 그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증시에 우호적일 수 있다고요. 사실 이런 조건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확실히 이번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제 전망이나 이런 거가 분명히 좀 크게 흔들리고 좀 난세이긴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제유가가 65달러가 깨지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55달러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65달러를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65달러가 지금 붕괴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일부 좀 가격에 좀 묻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증시가 뭐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 말씀드렸는데 국제유가도 그래요. 국제유가도 지금 일단 단기 바닥은 맞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바닥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여기가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유가가 65달러를 깨면서 잘못하면은 경제 위기나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관세로 인한 경제 위기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시장 가격에 조금씩 좀 녹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난세라는 겁니다. 지금 평화로운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됐고, 의견상 저의 생각은 그래요. 중기적인 바닥 정도 좀 나왔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장기적인 바닥인지는 몰라요.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훅 또 기름값이 옛날처럼, 그죠? 또 코로나 왔을 때 좀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기름값이 완전 박살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채권 시장이나 그런 거에서 일단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금 뭐 당장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트럼프가 뭐라고 하나,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나, 또 그리고 경제 지표나 이런 거를 일단 좀 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은 나왔고 아마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될 거다. 당분간은 뭐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식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단기 바닥 나왔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다? 이제 미국 주식을 눌림시 매수다? 그거는 조금 좀 이제 껄끄러워지겠죠. 그죠? 눌림시 매수를 하긴 하는데 미국 주식이 맞나? 이런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참 미국 주식은요. 이제 뭐 이것도 좀 뭐 이것도 매번 드리던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5일선 위에 빨리 5일선 위에 빨리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지난번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고 이 단기 바닥을 지금 재검증하는 과정 중입니다. 오늘 밤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법 강력하게 이렇게 되면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좀 잘 반영을 오늘 밤에 잘 방어를 해주면 미국 증시는요. 그러면 요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저항은 지금 어느 자리일까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겁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 19,30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왜 19,300이 중요하냐면은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우기 전에 그 가격이죠. 자리 비우기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의미 있는 단기 바닥이다. 쌍바닥 테스트 들어올 수 있다. 그죠? 말씀드렸죠. 쌍바닥 테스트. 쌍바닥 테스트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거운 저항이 됐어요.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은 이 자리 넘어가기도 쉽겠죠. 19,300 넘어가기도 쉽겠죠. 하여튼 근데 이 자리는 지금으로서는 좀 굉장히 무거운 의미 있는 저항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19,300 정도 되는 자리를 못 넘어가면은 그러면 미국 증시 좀 19,300을 못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정도 아래에서 괴롭게 바닥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죠? 물론 여기저기 전부 다 저항입니다만은 19,300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고 요 위에 29,000은 뭐죠? 29,000은 여기 지난번 중요한 자리, 지난번 전고점 자리 이런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넥라인이죠. 여기가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 목.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마디는 여기겠죠. 물론 다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의미 있게 알아둬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자리다. 29,000과 19,300 정도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마디 가격이 되겠습니다. S&P 지수도 어쨌든 지금 보시는 건 S&P 지수인데 모양이 많이 훼손이 됐죠. 그죠? 저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많이 모양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나스닥보다는 상황이 낫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이 지난번 의미 있는 저점 자리는 그래도 일단 위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친구도 여기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5,550 정도 되는 자리가 제가 오랫동안 영상 녹화를 쉬기 직전에 만들었던 그 중요한 지지선이죠. 지금은 저항입니다. S&P의 상황은 이래요. 그죠? 여기 이 자리가 지지력이고요. 여기 지난번 저점 자리 24년 8월 초에 만들었던 저점 자리는 일단 이보단 높으니까 그나마 긍정적인데 머리 위에 5,550이라는 지난번 이 쌍바닥 만들었던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는 거. 그렇다면 뭐 어떨까요? 여기가 지지력, 여기가 저항. 그죠? 당분간 와리가리 왔다 갔다 여기서 혼조할 겁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괜찮은 모습 보이면 요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곧 저점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긍정적인 모습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이 어디죠? 넥라인. 5,717 이 정도 되는 자리가 넥라인이죠. 하여튼 S&P의 그런 중요한 저항 자리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할까 하는데 한국 증시 사실 저점들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좀 저점들이 좀 다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증시는 사실 이번에 일단 제가 안 좋게 보는 점은 이겁니다. 코스피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인데 몇 달 동안 지켰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고 저점을 낮췄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그죠? 이 코스닥도 그렇잖아요. 여기를 그렇게 지키던 자리인데 이걸 깼었잖아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힘이 약하다. 그렇긴 한데
이 기초 체력이 약한 코스피 코스닥 치고 한국 증시 치고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박살날 때 이 정도 하락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V자형으로 급격하게 올라온 거는 이런 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증시는 어떤가요? 미국 증시 지금까지 신나게 상승하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신나게 상승하다가 이제서야 매를 얻어맞는 상황인 거고, 한국은 어떻나요? 한국은 먼저 오랫동안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맞던 친구라 갖고, 이번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고, 이렇게 투매가 이렇게 폭락이 한번 나온 거는, 저는 일단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특별히 어떤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런 것만 없다면은 한국 증시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바닥밖에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낮아져서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이런 거를 약간 투매, 폭락 그런 걸로 보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런 거를 봐도 사실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예전과는 이제 지금 트럼프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없긴 한데 아무튼 뭐 예전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죠, 그죠? 뭐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금 해석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거 보면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돌아가던 그런 주식시장의 시장 논리로 보면은 사실 원화 강세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한국 증시는 하여튼 미국이 망한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자리를 비우기 전에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강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예전에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이번에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질 때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들은 잘 버텼죠. 그죠? 하여튼 그런 점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번에 안 빠졌잖아요. 그죠? 이번에 어쨌든 꾸역꾸역 저점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사실 푹푹 빠지는 것 자체 계속 저점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이번에 위기에서도 저점이 안 낮아지고 버텼잖아요. 이렇게 버티면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서 뭐 일단 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뭐죠?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주식은 빨리빨리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저점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만 해도 저 일단 한국 증시는 굉장히 일단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 자리 비우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죠. 그죠?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정도 뭐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들 좀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런 건 비트코인이죠. 그죠? 비트코인 이런 것도 어쨌든 이거 뭐죠? 당분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이다 싶고요. 중국은 차라리 근데 오히려 좀 약간 좀 차라리 좀 미국보단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 한국 증시나 비슷한 그런 논리로 보는 거긴 한데 이제 먼저 올라가던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 주식과 달리 지금 보시는 건 상해종합인데 이 상해종합은 어떻나요? 지금 보시는 건 주봉입니다. 주봉. 이 오랫동안 이미 여기서 뭐 박스권 뭐 이런 뭐 계속해서 박스권 이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작년 뭐 8월 9월에 여기서 한번 부양책 이러면서 한번 확 올랐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중국 증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저도 지금 이제서야 막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뭐 자세히 잘 보지를 못해 갖고 그런 쪽은 일단은 저도 아직 의견이 없고요. 그런 건 좀 보고 나서 하여튼 다음 주에 뭐 그런 쪽 의견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